구독자분들도 칭찬을 이준영 선생님 위주로 해주면 3명 중에 혼자 상을 받는 느낌을 또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열심히 하겠네.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이재병 선생님이 지금 구독자 정확히 맞추고 계시거든요. 촬영하는 시기가 11월 17일입니다. 네. 이 영상이 나갈 때쯤 구독자가 얼마일지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하시네요. 뭐가 하나 빵 터질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사이에. 그래서 저는 한 3만. 3만? 진짜로 3만. 3만? 한 달 3만. 그때 세 배가 만 되는 얘기할 거죠? 때 사실 얼토당토 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요. 와. 전 높은 기준이 있구나. 아니, 저는 근데 오진 선생님이랑 몇 번 그때 강의랑 이걸 다녔잖아요. 아우, 장난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3만을 못 맞췄다. 그럼 뭐 벌칙 같은 걸로 구독자분들한테 뭐 네. 탄탄면을 뭐 10개 쏘기 이런 거 어때요? 맞추면 저희가 벌칙 3만 여기 명. 앉으면 약간 사과를 하게 되네. 여기가 약간 청문회 자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 약간 탱커 느낌이라 공격하고 싶어요. 그 다 막아주시니까. 우리 각자의 첫 기억들이 어떤지 정신과에서 첫 기억일 땐 요즘 퍼스트 임프레션 같은 느낌으로 내 첫 기억이 무엇냐에 따라 그 사람의 중요한 가치, 평소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기도 하잖아요. 첫 기억이 어떤 기억이죠? 한 6, 7세부터 이제 기억이 남는 본인이 의미 있는 부분들, 구체적인 기억일 수도 있고 느낌?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예,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치가 않아요. 두 살 때 어떻게 기억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이 그걸 첫 기억이라고 왜 느꼈을까? 그리고 첫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의 어떤 감정들 그리고 그렇죠. 첫 기억에 나오는 분들이 보통 가족일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감정들 볼 수가 있어요. 가족들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첫 기억을 물어보면 환자분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그렇죠.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있지만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을 첫 기억으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아. 첫 기억의 분위기나 이런 걸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첫 기억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전에 물어봤으면 다른 기억일 수도 있고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지금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어떤 감정을 반영하는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되는 예. 거죠. 저는 첫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했어요. 나 설악산을 이거 기억난다. 같이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자꾸 저를 장난치신다고 이렇게 막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싫었어 그때는. 이렇게 아버님 막 얼마나 귀여우셨겠어.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발부둥 치고 하는데 난 힘이 약하잖아요. 애기 한 3살, 4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벗어나고 싶은데 아빠는 뭐 짓궂으니 계속 이렇게 한 거야. 약간 라이언킹 이렇게 신바 이렇게 드는 그런 느낌으로 느낌. 한 거죠. 그럼 신바도 약간 이렇게 막 어떻게 뭐 눈부셔하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제가 이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침을 흘렸어요. 흘린 거예요? 흘린 거예요, 같은 뱉은 거예요. 이거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애기들은 침을 많이 흘리잖아요. 흘리죠. 전 특히 어릴 때 침을 많이 흘려서 턱받이를 항상 했는데 오래. 침이 이렇게 흘리는데 그걸 참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흘려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에 침이 떨어지니까 아빠가 이제 저를 내려놓으셨지만 약간 찡그리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저도 그때가 참 재미있었고 이제 아버지는 제가 일부러 그랬는지를 모르셔죠 당연히. 애기가 설마 그랬을까? 저는 일부러 그랬는데 아빠가 그걸 일부러 그랬다는 걸 모르는 게 즐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제가 이낙준 우창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짓말 진짜 뻥카, 그래. 뻥을 많이 치고 거짓말 많이 생각이 치는데 나더라고. 제 거짓말은 어떤 목적은 없어요. 즐거움. 맞아. 그 사람이 속는 게 좀 재밌는 거예요. 크게 악의는 없잖아요, 사실. 네. 뭐 크게 큰 걸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짜잘한 그렇죠. 뭐 걸로. 10만 돼야지 라이브 할 수 있다고. 뭐 그러니까 10만 요즘 되면 처음 유튜브 시스템도 모르는데 맞아. 10만이 진짜 돼야지 할 수 있는 그렇구나. 거군요. 그랬죠. 이런 어떤 저의 캐릭터가 이런 첫 기억과 좀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뭐 해석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 아버지와 등산을 갔던 그런 추억들이 좋았던 기억도 있고 요즘은 막 아버지랑 같은 시간을 많이 못 보내기도 하니까 그 생각을 하면 좀 아쉬움, 좀 그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느껴지는 게 되게 집안 분위기가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잘 컨셉이고. 받아주시고. 맞아. 이렇게 짜증이 낼 법도 하시는데 침을 뱉어도 예. 웃어주시는. 아마 아버님도 내적으로는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애기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일단 내가 스쳐가셨을 것 아니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여기까지도 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계속 성격이 비슷한데 저희 집이 예전에 어렸을 때 가게 뒤에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뭔가를 저한테 잘했대요. 고무줄총 장난감이 있거든요. 갖고 싶어 했었나 봐요. 저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거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잘했다 하면서 플라스틱 고무줄총을 주던 것이 계속 기억이 나요. 저희가 형제도 있었는데 그냥 따로 불러내서 줬다 이런 느낌? 화장실에 배변을 잘해서 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형제 중에서도 나한테 특별히 이렇게 불러서 네, 줬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하는구나, 선호하는구나 이런 걸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약간은 어느 집단에 가서도 되게 열심히 해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도 칭찬을 이준영 선생님 위주로 해주면 3명 중에 혼자 상을 받는 느낌을 또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할 제일 수 열심히 있겠다. 하겠네. 형제가 몇 명? 3명이요. 이 중에 마침 또 저희가 3명이니까. 네. 늘 경쟁을 한 것 같은데 형제들 셋이랑.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돋보이려고. 두 분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잖아요. 예. 저는 조금 다른 게 뭐 잠자리 이렇게 막 날개 뜯고 이러고.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몰아가시는군요. 태어난 게 전주 80년대 한 후반이니까 최루탄 냄새. 그 전주 시내 육화백화점이라고 그쪽을 가는데 그 냄새가 나면서 영문도 모르게 애기니까 그 뭔지 모르잖아요. 연기가 나면서 냄새가 나는데 막 너무 캑캑대니까 그때 막 어머님이 이제 막 택시 문 닫고 막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로 가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저는 좀 자주 나요. 저도 그때 데모가 참 많았어요. 많았죠. 대학가 근처에 살았는데 그럼 뭐 체류탄, 연기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은 보기가 어려운데 그때 6, 7살, 7살 땐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두 분 도시 사셨군요. 예. 체류탄 맡아본 적이 없어요. 하긴 시골에서 데모를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지.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 그렇지. 있으니까 냄새도 그렇고 그리고 막 최루탄 그 냄새 맡으면 막 진짜 음. 눈물 콧물 나고 막 이러니까 괴롭다 혹은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어머니의 어떤 불안감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케어받는 느낌 들고 좀 안심도 됐죠. 근데 그 전에 그 느낌상으로는 냄새랄까 그게 강력했던 것 같아요. 좀 저한테는. 당혹스러웠을까요? 모르겠어요. 애기여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좀 힘들었다. 뭐 이런 느낌? 이재명 선생님 불안도가 좀 높은데 그게 거기서 나왔나? 약간의 어떤 위협이라는 느낌이 좀 드니까 그렇죠. 지금 기억하면 체류탄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멀리서 보긴 했거든요. 저는 좀 저게 뭘까? 되게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릴 때는 막 경찰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경찰차 소방차. 경찰들이 있고 여기가 있고 그래서 그때 너무 어릴 때니까 이게 뭐 둘이 장난치나? 그렇지. 싸운다는 생각 못하죠. 못하죠. 그 외에도 뭐 혼자 고기 몇 인분 먹었던 기억도 있고. 첫 기억이요? 아니, 그건 약간 만들어진 기억 같은데. 아니었을 것 같기도 아니, 하고. 우리 그 가능할 것 아버님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너는 5살 땐가 뒤에 무슨 갈매기 고깃집 갔는데 거기 뭐 몇 인분을 먹었다 혼자 5인분을 먹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만들어진 기억 같은데 약간. 아니, 사실 아닌가요? 과장이 좀 있긴 하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뭐 성인 한몫 먹었다 뭐 이 정도. 잘 먹었다 이런 거. 첫 기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면담 중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환자의 정보, 기분 이런 인상들을 알 수 있고 이것만으로 환자를 진단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의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그런 진단의 재료로서 쓰는 거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꿈 분석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꿈 내용 자체보다는 그걸 어떻게 그분이 해석하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똑같은 꿈을 꾸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서로 느끼는 바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해석도 좀 달라질 수 있고 오히려 저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를 보면서 이분의 생각이 어떻고 지금 마음이 어떤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첫 기억도 사실은 기억 자체보다는 그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맞아요. 환자분이 그걸 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사실은 저희의 더 관심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좀 재밌었으면 또 멘탈 탄탄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들 또 아이디어 뭐 이거 좀 제안해 보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좀 편안하게 저희가 다 모니터링 합니다. 또 이재명 선생님은 이미 이제 뭐 5만 10만 이렇게 구독자 수에 따른 컨텐츠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절제하십니다. 또 시작이네요. 이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